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빈 공간이 남기 때문에요. 시선이 좀 빠져나가는 느낌, 그리고 여백이 어느 정도는 존재해야 시원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. 안녕하세요. 컬러라인 살찐양입니다. 식탁 드로잉 27번째 시간입니다. 점점 스케치북도 절반을 넘어가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물론 넘겨보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도 그렇고 조금 이파리가 이제 작은 나무들을 많이 해봤는데요. 올려다보는 형태에서의 조금 잎이 큰 나무들을 그려보려고 합니다. 저는 산책 중에 이렇게 찍어둔 사진 중에서요. 그려볼까 합니다. 올려다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장의 느낌들도 좀 올려다보는 형태로 기울기를 맞춰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선들을 나중에 지우게 되시더라도 일단은 스케치할 때는 그려두셔야 전체적으로 기울기가 잘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좋습니다. 이쪽에는 반대쪽 다른 옆집에서 넘어온 나무 느낌. 그래서 여기는 잎이 좀 자잘한 나무였고요. 여기는 굉장히 좀 큰 거여서 동시에 다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꾸불꾸불한 선들로 어디까지 나무 그리실 건지 위치 먼저 잡아두고요. 담 너머로 살짝 보이고 담 바깥으로 조금 늘어져 있는 잎들 표현해주고, 이제부터 가지. 처음에는 이거를 두툼하게 지금 잡아두시면은 수정할 때가 어렵습니다. 그리시면서 충분히 두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. 일단 선으로만 잡아두시고, 이파리가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크게 들어왔다면 여기는 이제 그리시면서 이렇게 조금 여백, 빈 공간도 많이 남고 더 굵직굵직한 느낌으로,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뭉쳐져 있는 부분보다도 조금 작고 더 디테일하게 가지 끝에 매달려 있는 느낌들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두툼하게 표현을 하려고요. 진한 4B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시다 보면 이렇게 가지들이 늘어지면서 이파리 표현하기가 또 좋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따가도 추가를 할 것을 예상하시고 전체적으로 이 정도 분위기로는 끌고 가야지. 그래서 외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묘사를 많이 하고 이파리들을 자세하게 그리시면 되고요. 위로 올라갈수록은 이제 큰 잎들도 사실 뭉쳐져 있기 때문에요. 작은 잎들 그리듯이 큰 덩어리로 보시면서 표현을 해보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초반에 이제 자잘한 선들 연습을 하고 명암 표현 연습하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잎이 조금 작은 나무들이 그리기가 훨씬 쉽습니다. 느낌 내기도 좋고 더 의외로 빨리 끝나고 명암 표현도 수월한 부분이 많습니다. 이 가지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리면서 좀 도톰하게 잡고 이파리들도 채색 들어오면 되니까요. 이 정도로 스케치를 해두고, 여기 이제 보이는 담, 이게 대문이었는데요.
정확한 선들로 좀 도톰하게 그려둡니다. 이렇게 당겨서 그리시면은 더 어렵고요. 이거 스케치북을 이렇게 돌리셔서 몸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그어보시면은 더 수월합니다. 완전히 확 많이 돌리셔야 돼요. 뒤에 집도 있지만 뭔가 이 정도 느낌만 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. 연필을 바꿔서 이제 조금 진한 연필로 여기부터 그려서 내려와 볼까 합니다. 종이를 한번 대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파리 나가시면서 이제 겹쳐지고 뭐 좀 진하고 오른쪽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왼쪽으로 좀 어두워지게 하려고 합니다. 근데 밑에서 올려다보고 찍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밑에 부분들이 거의 다 많이 어둡게 나오는 편입니다. 그리면서 이렇게 큰 가지에 달려있는 뭐 이 표현에 좀 더 집중해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빛의 느낌은 사실 이 앞쪽에서도 더 많이 낼 수가 있고요. 이 밑에 부분을 훨씬 어둡게 처리하는 게 더 강하게 빛 느낌을 표현하기도 좋습니다. 끝을 꼬불꼬불하게 최대한 다양하게 표현을 해보시면 좋고, 또 아까는 그려두지 않았지만 필요한 장가지들을 해두시면 됩니다. 나뭇잎들의 면을 채우시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좀 진하게도 하셨다가 연하게도 쓰셨다가, 그래서 조금 긴 듯하게 잡고 그때 힘 조절을 하시면서 그려보시면 좋습니다.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도록 그려보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이 뒤 반대쪽으로도 잎들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요. 스케치 하신 것보다 조금 더 자잘하게 잎들이 표현되면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끝으로 빠져나오는 잎들 그릴 때에 조금 더 느낌을 내보시고, 여기 시작하는 것보다 작은 잎들로 그려보시면, 여기 이제 끈 모양 때문에 조금 더 큰 이파리들이 있는 그런 나무 느낌을 이런 외곽 부분에서 더 찾아가게 되시니까요. 이 안쪽은 어쨌든 뭉쳐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고, 그래서 이 끝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.
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가지를 연결해서 자꾸 들어와 보시면 되고요. 이때는 연필을 이제 돌리시면서 가지 표현, 그다음에 나뭇잎의 굴곡들을 표현을 하셔야 좋습니다. 근데 연필이 두툼하고 진하기 때문에 사실 더 쉽게 나뭇잎이나 또 나뭇가지들을 표현하기가 좋습니다. 그래서 두꺼운 연필 그리고 좀 진한 연필을 사용하셔야 좀 더 편안하게 작업이 마무리가 되실 거예요. 이제 외곽을 하다 보면은 이 안쪽을 더 어둡게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래서 일단은 외곽의 모양까지 다 해보시고 그다음에 마무리하실 때 이제 안쪽 밑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조금 더 진하게 그려보시면 좋습니다. 해주시고요. 여기 밑에 이제 담장에 있는 작은 잎들, 이거는 이제는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이 연습하셨죠? 지그재그로 밀면서 또 쉼표도 톡톡 찍고 빛 받은 데는 충분히 남겨놓으시고요. 그리고 바깥으로 늘어지는 애들도 해주셔야 또 자연스럽게 됩니다. 나중에 그림자도 살짝 그려주시면, 표현해주시면 더 좋습니다. 어두워지는 명암 처리 해주시고요. 담장의 모양이 있는데요. 요때 연필을 바꿔가지고 좀 얄팍한 선으로 여기를 채우셔도 괜찮습니다. 그러면 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비슷하게 명도가 표현이 되시더라도 조금 다른 느낌으로 표현하시기가 좋습니다. 여기 이제 굵은 선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얄팍한 선. 여기도 어두워지는 부분만 표현. 이쪽에 담장도 밑에까지 정확하게 안 내려오셔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잎비를 사용해서요. 여기보다는 좀 가볍게 하셔도 좋고,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여기를 한 번 더 진하게 표현을 하시면 더 이쪽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. 이때는 짜잘한 선들로 움직이시면서 어두운 표현.
선방향이 다양하게 나와야지 좋으니까요. 조금 힘드시더라도 손목을 많이 움직이시거나 이 스케치북 자체를 막 좌우로 살짝살짝씩 왼손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면서 하시면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손목을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스케치북을 좀 돌려주는 게 손에 무리는 덜 오게 됩니다. 근데 대부분 그 막 스케치북을 돌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도 거의 시험 보시는 것처럼 가만히 이제 앞에다가 놓고 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. 그래서 어색하시더라도 식탁 드로잉 하실 때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은 좀 큰 그림 그리실 때 오히려 편하게 움직이게 되십니다. 왼손에게도 할 일을 주셔야지 좋습니다. 여기 끝에가 딱 연결되지 않아도 외곽으로 나가게 잎들을 찍어주고요. 그리다 보면 되게 이렇게 동그랗게 자꾸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마지막에 의도적으로 굉장히 그냥 밖으로 막 자유롭게 나도록 쉼표들을 많이 찍어주어야 좋습니다. 그리고 그 밝은 하이라이트도 나중에 보면 굉장히 규칙적으로 이렇게 탁탁 잡아놓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래서 이제 막 위아래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런 부분들도 훨씬 이렇게 막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실 때에 꼭 멀리서 관찰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한 템포 딱 쉬시면서 관찰해보고 그 다음에 수정하시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연습관을 들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. 가까이에서 그리기 때문에 그 그리는 부분들만 계속 보게 되고 거기 그 부분에 대한 묘사, 표현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. 여기 이제 이렇게 딱 자를 거니까 딱 여기까지만 표현을 해두고요. 이렇게 하고 나니 여기가 약합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그려둔 짜잘한 잎들도 조금 더 진하게 어두운 부분에 표현을 해주고요. 좀 더 강하게 대비가 일어나도록 진한 선을 사용합니다. 근데 아까 남겨두었던 밝은 영역까지도 모두 다 덮어버리시면은 중간 톤도 없어지고요. 또 너무 전체적으로 갑자기 시커먼 느낌의 그림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어둡게 표현해 놓은 부분보다 조금 터치를 작게, 연필선을 좀 작게 사용하셔서 그래서 아주 밝은 곳, 중간, 어두운 곳들이 다 생길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. 무언가 어색하다 이렇게 느낌이 되기 때문에 자꾸 그 진한 영역을 넓혀가게 되시는데요.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시커매지면서 계속 그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. 오, 이상한데 막 더 진하게 하게 되고 그래서 밝은 영역, 아까 잡아놓은 밝은 영역까지 모두 다 덮지 않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시고요. 이제 밑에 이파리들이 조금 더 진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쪽에. 그래서 가지들도 한 번씩 더 잡아주고요. 좀 더 진한 잎을 표현하거나 잎과 잎이 겹쳐져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진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잎과 잎이 겹쳐진 부분, 밑에 있는 잎들을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해봅니다.
뒤에 보통 집이 있거나 뭐 배경이 있기 때문에요. 이렇게 살짝 좀 긴 선들로 명암을 부분 뒤를 채워주는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이 앞에까지 나오지는 마시고요. 그럼 이쪽 부분보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하이라이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좀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느낌들 표현하시기가 좋고, 이쪽 끝부분이 조금 더 강조돼서 잘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는 의도적으로 가벼운 선을 넣어서 배경까지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이렇게 하고 끝라인 그려볼까요? 이제 여기까지 하지 마시고요. 지금 이렇게 긴 직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그 느낌 그대로 살리셔서 오히려 끝나는 외곽 부분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진하게 해주시면은 그 흐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서요. 이거 또한 또 재미있는 표현이 되니까 여기 부분들도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멀리서 보니까 이런 데가 너무 구불구불한 선들을 넣어서요. 명암보다도 뭔가 이파리들이 많이 겹쳐져 있는 느낌을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좀 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. 복잡해 보이게. 그리고 이쪽에는 끝라인의 잎들 느낌들도 그대로 살려주시고요. 조금 작은 잎들 살짝 추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요 위는 복잡하게.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빈 공간이 남기 때문에요. 시선이 좀 빠져나가는 느낌, 그리고 여백이 어느 정도는 존재해야 시원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. 여기 이제 필요 없는 선만 지우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27번째 식탁 드로잉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